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양양편 장구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나라가 노나라하고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홍이라고 하는 것도 뭐 싸움이다, 전투하는 이렇게 소리라고 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자 이제 투닥투닥거리고 이제 변방에서 이렇게 뭐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 건 아니고 아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접근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공이 물어 말하기를, 목공은 추나라 임금이다 묻기를, 나한테 그 유사 가운데, 유사라는 어떠한 그 지방의 이제 관리들이죠. 그런 관리들이 죽은 사람이 33명이나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들을, 자, 여기서 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두 죽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모두 다 죽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소리죠. 불가승수, 불가승조 모두 다 죽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다고 죽이지 않은즉 지시라고 하는 건 요즘 애들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윗사람들이 죽는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흘겨보면서 도움을 주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완만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맹자한테 물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임금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여기서 했잖아요.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홍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는 그런 소리다. 목공은 추나라 임금이다. 불가승주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은 것을 말해서 모두 다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거다. 장상은 유사다. 벼슬아치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평상시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흘겨보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의 일이거든요. 남의 일이에요. 자기 일 같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돕죠. 남의 일이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정치적인 문제가 어떠한 국가가 변란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거는. 맹자가 대하여 말하기를 흉년 기세에 이제 흉년에 이제 그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서 줄이면 그러한 그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월에 백성의 임금의 백성들, 노약자들은, 자, 여기서 노약자들 나오고 장자도 있고 그러죠. 노약자는 뭐예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자, 전라도 땅에서 흉년이 들면은 경상도로 보내고, 경상도가 만약에 흉년이 들었는데 충청도가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충청도로 보내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죠. 이동 거주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랑이나 구덩이에 다 빠져 떨어져서 죽는다. 이거 굶주려 죽는다는 말이에요. 전호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산이지 사방자가, 산이 집에 흩어져서 사방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거의 수천 명에 헤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창고는 곡간은 실하단 말이에요. 식량에 비축된 게 이미 많이 있는데, 그리고 부고가 충분하거늘, 창고에 충분하거늘, 유사가 당신 밑에 그 수하들이 고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금한테 고하지 않은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벼슬아치들이 어떤 이유로 임금한테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임금한테 고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글을 보면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고하지 않았을까? 직무유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단의 벼슬아치들이
고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임금 때문이죠. 예. 이것은 윗사람을 업신여긴 거고 아랫사람을 잔인하게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딱 맹자가 진단을 한 거죠. 증자가 말하기를 조심하고 조심해라. 추로이자 반오이자라.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죠. 너한테서 나간 것은 너한테로 돌아간다. 추로이자 반오이자.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한문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한 거예요. 훈련을. 글쓰기가 남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거 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나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한 놈이면 상한 놈. 어떤 책이든지 동의보감이가 돼도 동의보감은 어떠한 너무 방대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려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어떠한 글쓰기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현실적인 말이에요. 너한테서 나간 것은 너한테로 돌아간다. 추로이자 반오이자.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 어조사가 있잖아요. 뭐뭇으로부터 또는 호라고 하는 거 뭐뭐보다 더 또는 의문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의 글 뭐뭐는 뭐뭐하는 자다 이렇게도 쓰거든요. 너한테 나간 것은 너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한문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윗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만상이 자나 이렇게 여기서는 윗사람을 업신여긴 거고 여기서는 아랫사람을 잔혹하게 한 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요. 글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 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만상이 잔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맹자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자의 문학이에요. 맹자의 문학. 논어는 공자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성이 오늘의 이유해야 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저놈을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내 저놈 놈들을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다. 오늘 이후에 그와 같은 옆나라하고 이렇게 약간 접전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께서는 백성들한테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죠. 국무원 하소서.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글 쓰는 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 한글과 한문은 조금 달라요. 글 쓰는 방식이 옛날에 그 고문들하고 글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토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지? 이게 자꾸만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글은 굉장히 그냥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처음에 한문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처음 사서 삼경을 읽을 때 물론 다른 책도 마찬가지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그냥. 그러면 이런 이런 정도 글은 여러분 보통 한 70%는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돼요.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그거 그냥 넘어가세요. 조금 더 캐고 싶으면은 골몰하게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억지로 하지 말고 느낌을 그냥 받으시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맹자가 끝날 쯤 되면은 저절로 다 그냥 알게 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으로 해서 돌고 돌다가 죽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북한 1970년도에 북한에서 기아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참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기근이 발생되면 이런 것 참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현상이에요. 현대는 그 어떤 주변에 지금도 간혹 가다가 굶주려서 죽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 난리 나죠. 그 지역사회가. 충이라고 하면 아니다. 그 임금과 유사를 말하는 거다. 상은 임금과 유사를 말하는 거다. 지도자들의 사회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는 허물, 탓 이런 소리죠. 임금께서는 그 사람들의 탓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간략하게 썼잖아요. 이렇게. 군행 인정하시면 3인이 칭기상이 사기장이다. 당신이 말이야 올바른 어진 정치를 실천했다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여러분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야죠. 도덕 정치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풍족하게 먹고 살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야말로 그게 의식주죠. 이게 기본적인 여건이잖아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지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는 인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막연하게 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의식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것이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 지금 현대는 뭐죠? 거기 하나 더 붙죠. 의식주와 교육이잖아요. 교육 문제. 거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백성이 그렇게 되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이 백성들이 윗사람한테 친하게 여기고 사회 지도층 인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대께서 임금이 그 어진 정치를 하지 않고 불이 나면서 부기만은 구한단 말이에요. 부는 공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민 동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 혼자서 독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신 밑에 벼슬아치들이 중령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일 줄만 알고 백성을 궁일이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한 이유이다 소리예요. 다 안 거예요, 여러분. 유사들이 윗사람 눈치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유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알고 보면 임금의 그 이와 같은 실질적인 내면 대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줘서 다쳐야지 자기가 벼슬이 더 올라가죠. 고로 임금이 인정을 행하시면 곧 유사들이 모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 또한 윗사람을 아낄 것이다. 범시가로되 서전에 민유방본이니 봉고라사 방령하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서전의 글을 참 좋아해요. 서전은 이 고문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고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바이블과 같은 책이에요. 기본도 완전히 정말로 민유방본이니 여기에는 토가 빠졌어요. 본고라사 방령하나니라. 자,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견고해야지만 이렇게 라사 이 조건이에요. 뿌리가 견고해야지만이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게 아주 고문의 일종의 그 전형이죠. 참 멋있죠, 여러분? 글이 멋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서전을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한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 우리가 중국인이다, 고조선이다, 우리 조선 사람이다, 또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글만 보면 돼요. 글만. 이 3,000년, 4,000년 전에
이와 같은 그 글을 쓴 사람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옛날에 성현이 딱 세상을 보니까 현실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많은 경험적 산물이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경험적 산물이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잠깐만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조선, 뭐 단군 그게 뭐 신화가 됐던 어쨌든 간에 글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도 홍익인간이란 말이 있잖아요. 널리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 예. 그것도 멋있는 말이죠. 굉장히. 그러나 이것은 그 정치 지도자라면은 이 말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창문과 부고를 두는 것은 이른바 백성을 위한 것이니 풍년이 들면은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면 되죠. 흉년일 때는 그 평상시에 5년치 식량을 비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항상 5년치 식량을 비축하는 거. 그거를 진대법에 의해서 베푸는 거죠. 그래서 굶주림과 여기도 보세요. 추위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진짜 배고프고 추우면은 사람이 얼마나 그 정말 그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걸 글들을 피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한론이라든가 또는 일부 어떠와 한의 서적 같은 데에서 나와 있는 증상들을 잘못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뭐 이까짓 게 무슨 병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막연하게 백성들을 궁히 여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굶주리고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백성들을 궁히 여기고 그 질병과 고통을 구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백성들도 윗사람들을 친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뛰어나가서 구하기를 마치 자제들이 자식과 동생들이 아버지와 형제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한테 수족이 붙어 있는 것은 머리와 눈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하면 손으로 막잖아요. 그죠? 표현도 참 재밌잖아요. 목공이 단기 자기한테 돌이키지 않고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능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을 오히려 백성들한테 죄를 돌리려고 하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혼자서 부귀를 챙기니까 유사들은 윗사람 딱 보면 다 알잖아요. 눈치가 뭐 다 구단 아니에요. 이럴 때 다 구단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선 말 때 우리 일반의 소위 말해서 백성이라는 사람이 몇 프로나 백성이었을까요? 노비가 백성이었을까요? 조선 마지막 구한말 때 실질적으로 갑오경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노비를 해방하고 그런 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못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조선의 소위 말해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노비가 백성이었을까요? 그러면 조선이 망했을 때 그 임금의 나라, 양반의 나라가 망한 것이 노비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냉정하게 이 맹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비교했을 때 누가 이 사람들이 나라 망하는 거하고 노비들이 국민들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많을 때는 40%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노비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일부 양반들이 자기들의 소위 말해서 이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반일 뭐 독립군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국민이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볼 때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문공이 등나라, 문공이 무릎기를.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죠. 이럴 때 맹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 제 나라와 초나라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등나라는 아주 진짜 등나라 약속이에요. 제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초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등나라는 나라의 이름이다. 자, 전국 시대에 전국의 7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다소의 패권 경쟁이 붙었는데 소수 국가들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춘추 시대 때도 그렇고 전국 시대도 그렇고. 자, 제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초나라를 섬겨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 나라를 섬겨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등문공이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등문공이 만약에 제 나라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은 그 다음날 초나라가 등나라를 치러 오고, 등문공이 만약에 초나라하고 복속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초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날 바로 다 옛날에도 여러 간첩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제 나라한테 고해가지고 제 나라 그 다음날 바로 등나라를 치러 가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나라를 섬길 수가 있으면은 섬기겠죠. 제 나라도 섬길 수가 없고 초나라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어느 하나만 택해가지고 등나라가 존속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나라로 복속 관계로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형제 열을 맺던 군신의 열을 맺던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맹자가 되래 이 계책은 제가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무의즉 유의론에 여기서 무의라고 하면 제 생각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견해를 듣고 싶다면 제 견해를 그냥 그만둬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맹자의 견해죠. 현실적으로. 이 연못을 파고 여기에 성을 쌓아주고 백성과 죽음으로써 굳건하게 지켜서 효사의 함의 죽음으로써 여러분 서로 구제하면은 백성들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다 도망가는 거죠. 이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결사항전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비록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라든가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인의의 정치라든가 어떠한 진대법이라든가 이것을 골고루 잘 실천을 하더라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바로 무의라고 하는 건 전편해 보인다. 이런 한 가지 방법이다. 효는 치다, 버린다 이런 거죠. 던진다 이런 거죠. 임금은 사직을 위해서 죽는다. 고로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킬 것이요. 백성이 이르러서 또한 사수, 나라를 지킴으로써 그 나라를 떠나가지 않게 되면은 즉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얻는 자가 아니면 그렇지만 능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죠.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 장은 말하자면 유국자, 국가를 둔 사람은 마땅히 의리를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고 여기 밑에 글자가 적어졌구나. 요행이 이와 같은 것을 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글자가 빠졌네요. 글자가
그 해석 주석 문자를 조금 크게 띄우다 보니까 밑에 글자가 빠졌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요라고 하는 거는 요행이거든. 요행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난리를. 여러분 그거 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막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등나라 문공이 묻기를 제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 제 나라는 자기네 그 위에 있는 나라고 초나라는 자기네 밑에 있는 거고 그 틈새에 이제 등나라 끼어 있는 거죠. 제 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 땅에다가 자기네 경계에다가 성을 쌓려고 그래요. 예. 요런 게 춘추에 보면 자주 나와요. 요런 말이. 장차 설 땅에다가 설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지명이죠. 예. 설 땅에다가 축대를 쌓는다. 성 같은 거를 쌓는다는 소리예요. 축대를 쌓는다. 이거를 어떻게 알죠? 등문공이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보에 의해서. 예. 조금 나라는 작아도 다 정보를 움직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첩이 없으면은 첩보, 정보 이런 게 없으면요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거를 또는 외교 담당하는 사람은 행인이라 그랬잖아요. 행인들. 이런 사람이 다 정보를 다 수집하고 오죠. 내가 힘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런 거죠. 겁박 주는 거죠. 제 나라가 등나라한테 겁박을 주는 거예요. 설은 국명이다. 등나라에 가깝다. 제 나라가 그 땅을 취해서 거기다가 성을 쌓았다. 이렇게 지자가 붙잖아요. 명사에다가 제가 그랬죠. 동사로 해석하면 돼. 성을 쌓았다. 이렇게. 고로 문공이 자기를 핍박한 거로 여겨서 두려워한 것이다. 맹자가 대하여 말하기를 옛날 이제 고사를 이제 또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조금 비현실적이에요. 자, 태왕께서 그 주나라 문왕의 조상이죠. 옛날 태왕께서 빈 땅에 살고 계실 때 정나라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빈 땅을 떠나가시고 기산 아래로 갔다. 요거는 이제 갔다 있는 소리죠. 기산 아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자, 이 기산 땅, 여기 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산 아래를 선택해서 취한 것이 아니다. 택이 취지가 아니야. 선택해서 취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전국시대의 상황은 그러면은 등나라 임금은 자기네 나라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때 태왕이 빈 땅 거칠 때는 여러분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족이지. 몇몇 사람 집단들이지. 그 뒤에 가면 이거 또 나옵니다. 얘기가. 여기에는 그때 소위 말해서 불모지의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동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태왕이 뭐라냐면은 적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그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피신하면 된다. 죽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기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다 땅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아니 등나라 임금이 어디로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은 좋은데 비현실적인 거죠. 진실로 선을 할 것 같으면 후세 자손 가운데 반드시 왕자가 있다. 왜냐면은 태왕도 기산 땅 아래 가가지고 그 부족도를 잘 져서 인의를 베풀고 올바른 정치를 하다 보니까 100년 뒤에 가서 보니까 무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천하를 접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거예요. 후세의 자손이 반드시 왕자가 나타난다. 당신 후서에 왕자가 둘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창업 수통하야. 예, 우리가 뭐 지금도 창업이라는 말이죠. 요거는 국가를 말해요. 국가를 열어서 그 정통성을 후세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가히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공과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죠. 가정법이죠. 이것은 하늘에 달린 운명이다.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맹자도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될 확률이 더 많죠. 임금이 저와 같은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할다 합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 정도가.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창은 조다. 통은 실만이다. 말하자면 능히 좋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인정이죠. 인정. 인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국민한테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문제죠. 이게 선한 행위죠. 지도자가 착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선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왕께서 그 땅을 잃었으나 빈 땅을 잃었으나 그 후세에 마침내 천하를 두니 이것은 천리다. 뭐 좋아서 뭐 그런 거죠. 좋게 말해서 뭐 천리라고 한 거죠. 그러나 군자가 앞에서 그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뒤에 그 뭐랄까 그 계통을 이렇게 남기되 다만 능히 그 올바름을 잃지 아니해서 후세 사람들 하여금 계속해서 행하게 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가 할 수가 있는지는 어찌 가히 반드시 기약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나라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임금의 힘이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면 즉 그 억지로 선을 해서 가히 그것을 계승하되 그 하늘의 명을 기다릴 따름이다 했고 이 장에서 말하자면 임금이 마땅히 해야 될 바에 갈려 힘을 다해 가지고서 그 남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는 당이라면은 여러분 그거 가서 반드시 기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기약하기 어려운 바를 요행으로 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자는 그 당시 그 정치적인 거하고 국가 존망에 관계된 그와 같은 그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는데 뭐 맹자도 무슨 뭐 별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자는 뭐라 그랬냐면 맹자와 같은 맹자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그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맹자한테 맡겼으면 뭐 그래도 그 올바르게 인의 정치를 뭐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은 육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뭐냐면은 패권이라고 하는 건 그 힘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패권을 무조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권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와 같은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가 어떤 그 패권에 의해서 지금 경쟁에 의해서 지금 상당한 지금 위기가 지금 앞으로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하고 더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인지 미국하고 관계를 더 갖춰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의 입장도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